네, 오늘 파인텍이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20% 이상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건데, 오늘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한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유상증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은 이제 IT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스마트폰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올해는 그 스마트폰 세계 시장이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실제로 파인텍은 이제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규모 그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한마디로 유상이라는 건 이제 유료죠. 유료료 증자, 자본금을 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풀자면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에 이제 자본금 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게 뭐 회사가 1,000년 만년 뭐 상장 폐지가 될 때까지 1,000만 원인 게 아니에요. 이 자본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주 배정이든 삼자 배정이든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만 간단하게 유상증자만 놓고 보면 자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 네, 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 1,000만 원이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의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한 얘기인데, 자, 회사가 이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피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피자를 그 4조각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자의 가치가 바뀌나요? 아니죠.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주식을 딱 4주를 발행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4주가 이 회사의 전부잖아요. 전부의 가치. 그쵸? 근데 이 회사를 뭐 한 주로 발행하든 2주로 발행하든 4주로 발행하든 이 회사의 가치에는 변함은 없어요. 단지 회사를 몇 개로 쪼갰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없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건데, 그건 결국 회사의 가치를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가 4주였는데 8주로 쪼갰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조각이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조각이 나오죠. 이 8주를 소유로 하면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4주에서 8주로 바뀌었죠? 그렇다고 회사의 가치가 변합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한 조각을 소유하면 회사의 4분의 1을 소유하는 거였어요. 근데 100% 증자로 주식수를 2배로 늘리면 기존의 한 조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여전히 한 조각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치는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 주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총 100주를 발행한 A 회사가 있을 경우 이 회사의 현재 한 주당 가격이 1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200주까지 늘렸어.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는 5,000원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죠? 200주가 됐으면 5,000원으로 떨어져야 곱했을 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건 이론이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 비율대로 그대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공시 내용을 보면 그쵸? 지분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0조각으로 나눴던 걸 15조각으로 나눴으니까 한 조각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규모도 보통주 3,300만 주가 새로 발행돼요.
증자전 발행 주식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한 주의 가치는 급격하게 쪼그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신주 발행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주 발행 예정가가 1135원이에요. 1135원. 지금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90원. 신주 발행 주가의 여전히 2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신주 발행가가 너무 낮고 발행되는 주식 양이 너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유상증자가 무조건적인 악재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시면은 이제 375억 규모 운영자금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인텍이 지금 적자나 이런 부분들로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 이번 증자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문제가 먼저 반영되는 건 맞지만 항상 악재는 아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너무 많고 신주 발행 예정가가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신주 발행가가 낮으면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은 신주를 1135원에 받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현재 주가에만 때려도 몇 프로입니까? 수익이 엄청 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갭이 좁혀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고, 물론 이걸 받아서 또 바로 팔 수 있다는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비교를 들어보자면 신주 발행가가 낮았을 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이제 시총을 넘는 대규모 주주 배정 유중에 급락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보면은 요건 조금 심화까지는 아니고, 심화까지는 아닌데요. 잠시만요. 오늘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한 종목을 제가 더 볼 건데 엔터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엔터메이트를 보시면은 역시 그 유상증자예요. 자, 그쵸?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일단 뺄게요. 지금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역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건 또 급등했어요. 그쵸? 유상증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주 배정도 있지만 3자 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 희석에도 불구하고 보통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오늘처럼. 왜 그러냐면 3자라는 것은 뭐예요? 주주도 아닌 것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희석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넣었어요. 그럼 그 3자는 뭐예요? 이 종목에 대한 강한 확신 혹은 이 종목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호재로 보통 받아들입니다. 보통 3자 배정이라는 것은 이제 강한 자금을 보유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큰 손이 A라는 종목이 들어왔다 쳐요. 그러면은 유상증자로 지분가치 희석되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종목을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A의 호재가 있나? A의 성장성이 큰가? 이렇게 시장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증은 일반 유증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상증자의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주 배정과 3자 배정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 그래서 앞으로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면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